안녕하세요. 저는 자몽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카메라를 녹화하고 있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를, 노트북으로는 페이스북을 녹화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한번 녹화를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 게 바로 이제 주제를 던져가지고 콘텐츠를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기록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사업이란 거를 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진짜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5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개 비즈니스죠. 사실 이제 중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본이 없더라도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매칭이나 로비, 그리고 연결의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중개라고 하는 것들이 플랫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실제로 플랫폼을 만든다면은 뭔가 기술적인 것들도 기반이 되어야 되고 뭔가 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소셜미디어 상에서 플랫폼의 역할,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만으로도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저는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중개 모델은 연결의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연결의 모델에서 모임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모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붙을 수가 있고, 이 과정에 내가 이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자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북클럽, 독서 모임 같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트레바리 같은 이제 독서 모임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저희 자몽 미디어 센터에 많이 오는 브런치 같은 팀들도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모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잘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스터디 같은 마케팅 담당자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중개형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에서 중개를 한다라는 것은 자본이 없어서 사람을 모으면서, 혹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면서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개형으로는 사람을 모으고 행사, 협찬, 기업이 참여하거나 주제를 던져서 지원을 받는 그런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섭외인데요. 이 경우에는 물론 앞에 중개나 네트워크 지수가 굉장히 많아야 하지만, 섭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더라도 인물이나 장소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모델을 가질 수 있는데, 자본 없이 이렇게 섭외만 가지고도 회사를 차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을 섭외하거나 장소를 섭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없어도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주선하거나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일을 연결시키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이제 바로 그런 섭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섭외 가능한 전화번호, 뭐 리스트라고 하죠. 보시면 옛날에 그 신세계 영화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수첩 내가 그거 있다 한 수첩이 이게 다 돈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섭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대신 찾아주는, 어떻게 보면 대행의 모델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사람을 혹은 장소를 포섭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적인 처리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다운시키면서 제한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역할이 탁월한 분들은 섭외만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를 일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와 캐스팅 업체가 이제 그런 모델이겠죠. 이런 건 정말로 관계만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MCN의 역할에서도 이런 섭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나 창작자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매칭시키는 그런 일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대행 모델인데, 이 대행은 내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거나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런 역할을 가지고 뭔가를 용역하는 그런 비즈니스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에이전시 모델이자 대행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뭐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광고 회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광고 회사 비즈니스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일을 전개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무언가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관점으로 재능과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콘텐츠 제작 외에도 뭐 목공이 될 수도 있고 도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대행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뭐 서비스적인 관점의 경쟁력,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뭐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대행 모델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재능과 연계하거나 이제 능력으로 판단하고 경쟁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뭔가를 경험했다라는 어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경험했다라는 모델 자체가 대행의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서를 먼저 만들어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입니다. 모든 이제 비즈니스에는 회사 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대행의 역할에서는 내가 서비스 소개서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이게 가격이 얼마다라는 걸로 어필이 됩니다. 대행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거는 일을 올바르게 잘 완수하고 나서 돈을 청구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그래서 팀을 꾸리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대행을 하고 나서 앞에서 말한 섭외, 중개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슷하지만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위탁 판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좋은 상품을 보는 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본이 없는 상태지만 이를 대신해서 팔아주는 역할. 위탁 판매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다면은 그냥 상품 소개서만 가지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힘든 점도 있죠. 근데 신뢰가 없으면은 아무도 위탁 판매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저희도 지금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위탁 판매를 지금 1년간 해봤지만 첫 거래에서는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페 같은 경우에도 팔기 위해서 사전에 돈을 먼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위탁 판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데, 이러한 수수료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품 하나 위탁 판매에서 판다고 했지만 안 팔리면은 사실 그 제품은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 혹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하지만 이제 위탁 판매의 경우에 가장 좋은 부분은 신뢰를 갖고 있고 내가 팔만한 장소 혹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 요즘에는 뭐 플랫폼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가 뭐 카카오 메이커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래가 되지 않고 제품이 받지 않아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서 혹은 위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내가 제품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카탈로그만 가지고도 팔아가지고 배송도 뭐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커머스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뭐 전체가 다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탁에 대해서는 판매량의 이 거래 능력을 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적더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콘텐츠인데, 콘텐츠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직접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면서 뭔가 이야기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글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서 거기서 수익 모델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영상을 잘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유명해지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형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 높은 영역은 바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1인 미디어가 계속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1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콘텐츠 비즈니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영상이나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형태의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나 팬들을 늘려나가면서 광고를 수주하거나 혹은 앞에서 중개, 섭외, 대행,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그러한 모델을 이 안에 접목시키거나 하는 것이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자본 없이 뭔가 한다는 거는 좀 허상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냥 내가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도전해볼 만하죠.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콘텐츠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본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제 브런치나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본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콘텐츠 제작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 20분간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콘텐츠 뭐 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자몽킹의 사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